시간에는 제 블로그나 링크드인 같은 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요청한 커리어 조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질문하신 분들은 현재 국내에서나 외국계에서 팀 비서로 어드민 일을 하고 있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과연 그 일을 계속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저의 첫 직장 생활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골드만삭스라는 투자은행에서 저의 사회 첫 직장 생활을 했었고요. 제가 처음 했었던 일은 바로 팀 비서였습니다. 그때 골드만삭스 증권회사에서 약 15명의 세일즈 트레이더 그리고 리서치 세일즈 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그런 어드민 서포트 역할을 했었어요. 제가 했었던 일은 어드민으로서 전반적으로 정말 그 사무실에 필요한 행정 그리고 비서가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다 맡아서 했습니다. 전화 받고 연결해드리고 복사해드리고 그리고 미팅 있으면 미팅룸 잡아드리고 해외 출장이 있으면은 그런 어드민 업무 다 하고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는 주식시장에 점심시간이 또 없어가지고 점심 주문까지 하는 일까지 했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제 처음 직장이었고 사회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정말 일을 배우는 입장에서 정말 즐겁게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 6개월 파견 계약이 끝나고 이제 계약을 연장해야 되는 시간이 왔었는데 그때 회사에 더 남기로 결정한 결정적인 이유가 한 3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계에 대한 매력이었어요. 업계 자체가 주는 매력이 있었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영문학을 전공을 했고 금융에 대해서 전혀 공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회사에 들어가서 팀비서로 일을 하면서 제 옆에 상무님 그리고 이사님들이 필드에서 금융회사에서 일을 하는 그 필드를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금융계가 이렇게 매력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사람들과 같은 업계에서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일하는 사람들이 주는 매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글로벌 투자 회사답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똑똑하고 스마트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같이 일하기만 해도 나도 저렇게 일을 하고 저렇게 멋진 전문직의 직장인으로서 나만의 커리어를 쌓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열심히 하고 능력 있으면 또 대우해주는 그런 금융계의 매력과 또 회사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주는 어떤 저에게 주는 그런 매력 때문에 저는 이 회사에서 남아서 어떤 기회를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파견직이나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정규를 바뀐 케이스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배들을 보면서 나도 열심히 하면 이 안에서 어떤 기회를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정말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 안에서 좀 더 달랐었던 것은 우선은 이제 금융계를 워낙 몰랐으니까 주말마다 정말 금융 스터디를 했고요. 그래서 금융 자격증 따려고 정말 매주 영어하고 금융 자격증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회사 안에서도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빨리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점심을 돌려도 예전에는 한 명씩 다 돌아가면서 뭐 드시겠어요 이렇게 주문을 받았는데 점심 시트를 만들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적어서 주문하기 때문에 주문도 좀 더 정확하고 빨리 할 수 있고 복사기 같은 것도 매뉴얼 같은 것도 다 배워가지고 최대한 짝 안 걸리고 빨리 복사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렇게 작은 거 하나하나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무님하고 이사님한테 가가지고 상무님 저 금융 쪽에 관심 있고 더 공부하고 싶은데 어떤 거 공부하면 되나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제가 표출하고 그분들에게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물어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회사,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8시 아침 미팅을 합니다. 그날 아침에 리서치 팀에서 그 발표한 리서치나 혹은 그 전날 미국 시장 동향이라든지 전망 같은 거를 서로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요. 저는 좀 더 배우고 싶고 그분들처럼 되고 싶어서 그 누구도 그 미팅에 오라고 하진 않았는데 그냥 스스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정말 회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들어가서 무조건 앉아서 듣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주식이란 게 이렇구나, 증권회사가 하는 이렇구나, 이런 아이디어가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공부를 좀 더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회계 공부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재무 공부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증권 자격증도 따고 파생상품 자격증도 따고 그렇게 자격증 하나씩 따고 금융에 대한 공부를 하고 또 영어 공부도 따로 하면서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때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정말 공부하는 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또 열심히도 하고 또 뭘 더 하면 좋을지 상무님이나 이사님들 그분들에게 계속 가면서 물어보고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나중에 1년 후에 트레이더 자리가 왔을 그 자리가 사실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는 그 관련 경력이 있는 경력직 자리였는데 너무 하고 싶었죠. 그래서 상무님하고 전무님한테 저한테 기회를 한번 주시라고. 정말 잘할 수 있다고. 제가 경력은 없지만 신입이지만 정말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려서 또 다행히 그때 면접 보는 후보마다 정말 족족히 다 떨어져서 제가 열심히 한 것도 있었고 운도 좋았고 내부 상무님이나 전무님들도 좋게 봐주시기도 해서 정규 트레이더로 1년 반 후에 승진하는 골드만삭스 역사상 정말 처음 있었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파견직에서 정규 트레이더로 승진을 했고 정규로 전환이 됐고 그렇게 해서 저의 금융 경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한테 조언 주신 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은 첫 번째, 지금 비록 팀 비서로 일을 하지만 내가 일을 하고 있는 업계가 과연 비전이 있는 업계고 또 내가 원하는 나의 재능과 탤런트가 맞는 업계인가, 내가 계속 10년을 일을 해도 그 업계에서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업계인가 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회사와 그 팀에서 일을 하면서 이 회사는 과연 비전이 있는 회사인가, 나에게 어떤 정규 자리를 줄 수 있는 회사인가, 혹은 내가 일하는 그 전에 정규로 전환이 된 케이스는 있는가를 한번 보시고요. 그런 케이스가 있다면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은 그런 케이스가 없더라 하더라도 그런 케이스가 과연 있을 만큼 고용 형태에 대해서 좀 플렉시블한 조직인가를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이 조직에서 뭔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나의 롤모델이 있는가를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만 있어도 조금 더 일을 하면서 기회를 노리면 충분한 좋은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30년, 40년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사회 초년생이 1년, 2년은 정말 너무 짧은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어떤 비전이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나간다면 나중에 10년 후에 돌아봤을 때 그때 일했었던 그 기반이 현재의 나를 만들었구나 라는 시간이 분명히 올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골드만삭스에서 팀비서로 1년 반 정도 일했었던 그 기간이 현재의 지금의 저를 만들었었던 것처럼요. 천천히 조금씩 올라가도 정말 늦지 않았거든요. 작기 시작을 해도 얼마든지 나중에 원하는 걸 할 수 있으니까요. 용기를 가지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일을 하시길 바래요. 저도 응원을 하겠습니다.